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물리 신나는 과학시간, 물리시간,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앞서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알자 힘과 힘의 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자 힘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아래 그림 보면은 하나의 박스 안에 F1과 F2라는 힘이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F1과 F2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더하기, 플러스를 통해 알자 힘을 구하고 F1과 F2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두 힘을 빼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알자 힘을 구한다고 하였어요. 우리는 이 알자 힘,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배울 내용,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와는 조금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뉴턴 운동 제1법칙서부터 3법칙까지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조금 순서를 바꿔서 수업을 진행하는 점 양해해줘요. 자, 첫 번째 뉴턴 운동 법칙에서 제1법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물리 1에서는 우리 마찰과 공기저항 같은 외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운동 중인 물체도 계속 등속 직전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성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관성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해요. 첫 번째, 정지 관성과 두 번째, 운동 관성이 존재해요. 정지 관성은 말 그대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운동 관성은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하려는 성질을 얘기해요. 그러면 뒤에 조금 나올 내용인데, F는 ma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식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운데 뒤에서 마저 설명을 해줄게요. 질량이 클수록 힘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A, 우리 가속도라는 A는 속도를 변화하게, 속력을 변화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며 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래 예시를 보게 되면은 정지하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들이 뒤로 넘어지는 행위랑 그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버스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던 이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는 정지 관성이라고 불러요. 지금 나에 보면은 달리던 버스가 앞으로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면 이 안에 있던 친구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행위, 이것은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운동 관성이라고 불렀어요. 프린트 오른쪽을 보면 관성에 의한 현상으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더 넣었는데,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는 정지해 있다가 사람이 훅 잡아당기니까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얘는 정지 관성에 해당될 것이고, 깔개를 털면 먼지와 깔개가 분리되는 것도, 깔개는 계속 움직이는데 먼지는 정지하려고 하니까 정지 관성으로 인해서 먼지와 깔개가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관성의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얘는 뉴턴 운동 제1법칙이라고 불렀다. 이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은 선생님이 재밌는 읽기 자료를 하나 넣어놨어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O에서 A까지, O에서 B까지, C까지, D까지 운동을 계속하는 모습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쓴 새로운 두 가지 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서 어떤 물체가 자유롭게 떨어지면서 얻은 속력을 그 물체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했었어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서 관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우리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 A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F의 크기에 비례하여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우리 이걸 식을 써보면은 A는 F와 비례하고 M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F는 MA라고도 바꿀 수 있죠.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작용하는 R자임과 같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물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예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식이에요. 오늘 이거를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그래프도 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실제로 만났을 때 힘 가속도 실험도 진행할 거니까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 보면은 기억과 니은의 힘과 가속도의 관계,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질량 M이 일정하면 가속도 A는 R자임 F에 비례한다. 그리고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는 R자임 F가 일정하면 가속도 A는 질량이 M에 반비례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프 나오면 우리 당황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힘과 가속도의 관계면은 힘과 가속도의 관계. 질량을 생각하지 않고 질량이 일정할 때 A와 F는 비례하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왼쪽처럼 쭉 올라가고 힘과 가속도 그래프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F는 MA일 거고 여기서는 R자임 F가 일정하기 때문에 F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A와 M이 서로 반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F가 일정하니까 M과 A는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우리 가속도와 질량 그래프에서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음 실험 시간에 힘과 가속도 관계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어떤 실험인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이 역학 수레를 실에다가 연결해서 추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뉴턴 제2법칙이 가속도 법칙이었죠. 그 중에서 질량 M이 일정하면 가속도 A는 R자임 F에 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M이 일정한 어떤 숫자일 때 A와 F는 비례한다. 이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실험을 할 때 조금 팁이 있다면 추 한 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레에 작용하는 힘은 추 하나의 무게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습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더 해줄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기게 되면은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나와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가 그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을 작용한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를 톡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법칙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 부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 용수철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동일한 용수철 저울 A랑 B를 마주 걸어서 용수철 저울 B를 당기면은 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같은 값을 가리켜요. 여기서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눈금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힘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것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아래 마저 읽어보면 용수철 저울 A가 용수철 저울 B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용수철 저울 B도 용수철 저울 A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A한테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 힘을 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작용한 한 힘을 작용, A가 B를 잡아당겼을 때 FAB라고 한다면 이 힘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힘으로 인해 생긴 힘을, 다른 힘을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우리 프린트물에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거기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죠? FAB와 FBA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라고 조금 설명을 해주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시로 넘어가서 첫 번째 스타팅 블럭. 스타팅 블럭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육상 선수들이 탕 하고 총을 쏘면 스타팅 블럭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럭에 작용한 힘을 작용, 스타팅 블럭이 선수를 밀어내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부르겠죠. 이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용과 반작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은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랑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적어와 주어를 바꾸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목적어, 주어를 바꿔주게 되면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이게 작용, 반작용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지금 뉴턴 제1법칙, 뉴턴 운동 제2법칙, 3법칙까지 쭉 배워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나서 MBL 센서를 사용해서 힘 가속도 실험을 진행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복습해보고 개념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 사항도 챙겨서 수업 시간에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말 잘 지냈나요? 네. 혹시 플링러닝 영상도 시청해 왔어요? 네. 오늘은 힘과 가속도 뉴턴 제2법칙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힘과 가속도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알고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뉴턴 운동 제2법칙 플립 러닝 영상으로 시청했었죠? 네. F는 힘이라고 불렀었고 A는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했었어요. F는 ma라는 식이 성립하는 게 뉴턴 운동 제2법칙이었습니다. 자, 실험에 앞서서 실험 준비물, 우리 MBL 센서는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MBL 센서 지난 차시 때 사용해봐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점화찰 트랙,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트랙 이야기를 하고, 200g의 역학 수레는 빨간색 수레를 선생님이 앞쪽에다가 다 하나씩 배부해 놨어요. 100g의 추 하나만 이용할 것이고, 스마트 기기도 선생님이 책상에 다 태블릿으로 하나씩 배부해 놨습니다. 학습지는 우리 플립러닝 때 사용했던 학습지 뒷장에 학습지가 있어요. 실험에 앞서서 실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MBL 운동 센서를 스마트 기기에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험 간격을 0.1초, 실험 시간을 5초로 MBL 센서에 설정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 진행 시간에 따른 수레의 위치를 사이언스 샵 앱에 엑셀로 표시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그래프로 그리는 것으로 오늘 실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힘 가속도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험에 앞서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저요. 김현성 학생, 혹시 어떤 질문일까요? 점화철 트랙을 왜 사용하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 마찰 트랙.
마찰이 적은 트랙이에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우리가 마찰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법칙이에요. 이론과 실제 실험 결과가 비슷하게 도출이 되려고 하면 저마찰 트랙을 사용해야만 해요.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저요. 이재준 학생 어떤 질문일까요? 왜 실험 간격을 0.1초, 실험 시간을 5초로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준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험 간격을 0.1초, 실험 시간을 5초라고 우리가 설정한 이유는 힘과 가속도 실험은 200g의 역학술에 100g의 추를 이용해서 낙하시키는 실험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없으면은 바로 실험 진행하도록 할 건데 실험 진행하기 앞서서 유의사항은 역학술래나 저마찰 트랙 추에 친구들 발이 찌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간은 선생님이 총 한 15분 정도 배부를 하고 그리고 5분 동안 학습지 작성하는 시간 총 20분 시간을 배부해 줄게요. 혹시 실험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험 진행하다가 모르는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손을 들어서 저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선생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 줄게요. 주연 학생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측정이 안 돼요. 지금 역학술래랑 NBL 센서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NBL 센서랑 역학술래 사이의 간격을 조금 멀리한 상태에서 측정하면은 조금 더 측정이 잘 될 거예요. 혹시 해결됐나요? 네. 학생들 지금 활동지랑 실험 다 완료가 돼서 선생님이 활동지에 4번, 1번과 2번을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혹시 실험 결과를 한번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학생, 1초일 때 위치가 몇 cm가 나왔죠? 3cm입니다. 3cm가 나왔고 2초일 때는 몇 cm가 나왔죠? 12cm입니다. 12cm. 3초일 때는 어떻게 됐죠? 27cm입니다. 27cm가 나왔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점을 이렇게 찍고 쭉 연결을 하면은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기울기랑 동일함으로 일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정비례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시간분의 속도, 즉 기울기는 가속도 A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까지 우리 살펴보았으니 선생님이 총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질량일 때 가속도와 힘은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뉴턴 운동 제2법칙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턴 운동 제3법칙, 우리 배운 법칙인데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실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플립 러닝 영상 꼭 시청해 오고 정리하기에 있는 오늘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대한 복습을 마저 하는 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실험하느라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